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안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은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안산 상호문화 이음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다문화 가정 학생의 중학교 생활 안내와 더불어 학교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안내 자료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어 자녀의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의 학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633 학제로 총 12년의 정규 학교 과정이 있습니다. 초중 고등학교는 각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7학년이 아니라 중학교 1학년, 10학년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부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한국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이 매년 바뀝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총 12명의 담임선생님을 만납니다. 경기도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비, 교과서, 점심급식, 교복 등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중학교 학사 일정입니다. 한국의 학교는 3월 2일에 입학식을 하고 새학년이 됩니다. 9월 1일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주세요. 그리고 7월 중순까지 1학기 수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 1개월 정도 여름방학이 있고 2학기는 8월 중순경에 시작합니다. 2학기가 끝나는 날, 졸업식 날 등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니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의 학사 일정을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등교를 하고 매 수업은 45분씩 진행됩니다. 6교시나 7교시까지 수업을 한 후 귀가를 합니다. 등교와 하교 시간은 학교마다 그리고 요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역시 학년 초에 미리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국어, 도덕, 사회, 역사,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정보,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의 교과를 배웁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를 배우거나 한문이나 세계시민 교육 같은 과목을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은 자기 교실에 있고 매 시간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있는 교실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체육, 음악, 미술, 과학실험, 컴퓨터 등의 수업은 교실이 아니라 운동장이나 특별실에서 하기도 합니다. 중학교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1학년 때는 자유학년제라고 하고 수업 중 학생들의 참여와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두는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학년과 3학년에서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실시됩니다. 지필평가는 한 학기에 1에서 2회 정도 모든 학생이 지정된 시간에 같은 시험 문항으로 평가를 합니다. 채점이 주로 컴퓨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역시 지필평가와 거의 비슷하게 때로는 더 많은 비율로 성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수행평가에서는 모든 교과에서 논술형 평가가 있기 때문에
한국어 실력은 모든 교과 성적과 연결이 되어 매우 중요합니다. 고입 성적 산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교과 영역별로 내신 성적에 반영되는 비율입니다. 이때 일반 교과와 체육, 예술 교과를 포함한 교과 활동이 75%, 출결, 봉사, 학교 활동을 포함한 비교과 활동이 2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특히 출결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병이나 집안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해 지각, 조퇴, 결석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미리 신고해서 허락을 받아야 하며 사후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미인정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미인정 결석은 단 1회라도 감점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 한국에서는 고등학교나 대학교 등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생과 학부모님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상장을 받거나 학급 또는 학생회의 임원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교권을 침해하거나 학교 규칙을 위반하면 단계별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전학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는 크게 일반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로 분류합니다. 일반고는 주로 대부분의 학생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교입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하고 대학 입학시험 준비도 많이 합니다. 특성화고는 어떤 특별한 직업이나 특별한 기술을 준비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에 가서도 대학 진학을 준비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학업량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목적고는 과학이나 외국어, 예술이나 체육을 잘하는 학생들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별한 학교입니다. 고등학교별로 선발 방법이 다릅니다. 일반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중학교 성적과 자기소개서, 면접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역시 자세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이번 연수를 들으시는 학부모님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중1부터 학교 교육활동 속에서 자신을 탐색하며 생활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둘째, 중2, 중3 성적이 고입 내신에 반영되므로 성적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학생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시간관리를 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중학교 3년간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라는 질문을 가슴에 품고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에 대해 계속 생각하며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부모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그리고 부모님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 및 정신,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학교폭력의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으로 명예훼손, 모욕, 협박이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체폭력으로는 감금, 상해, 폭행, 약취, 유인이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은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학교폭력 유형입니다. 이외에도 금품 갈취, 따돌림, 성폭력, 강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및 지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피해 학생의 징후로는 얼굴이나 몸에 상처나 멍이 들며 물건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갑자기 짜증이 늘어나고 불안한 모습으로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요구하거나 부모님의 돈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프다고 하면서 학교 가기를 싫어하거나 학교를 가더라도 조퇴를 하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SNS에서 본인의 게시물이나 프로필에 사용되는 문장과 사진의 분위기가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뀌면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님들의 역할로는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자주 대화를 하셔서 아이들과 공감대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난이라고 해도 상대가 싫다고 하면 그만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를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해주시며 부모님이 행동으로 본보기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삶의 기술들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입니다.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동학대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막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그리고 유기 및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 첫 번째로 신체학대는 아동의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손상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합니다. 정서학대는 모욕적인 말이나 아동들에게 겁을 주거나 다른 사람과 차별하는 등의 행동을 포함하여 아동들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말과 행동을 뜻합니다. 성학대는 어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몸을 함부로 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은 아동들이 위험한 환경에 있게 하거나 의식주 및 의무교육과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기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로 의심이 되더라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112번이나 129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